이번 챕터에서는 독일의 통신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독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휴대폰 요금제도 한국과 매우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폰, 텔레콤, O2 같은 대형 통신사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매우 작은 알뜰폰 제공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가격 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는 알뜰폰을 많이 이용하고 저도 알뜰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화 품질이나 인터넷 속도가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지만 제 체감상 알뜰폰에서 그런 단점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알뜰폰들은 대리점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나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독일의 특성상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불 유심도 존재하며 이를 프리페이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머무실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선불 유심인 프리페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프리페이드 유심의 경우에는 계좌를 연동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간편하게 개통하실 수 있고 해지도 하는 편이 좋지만 해지하지 않더라도 굳이 돈이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제일 알맞은 유심입니다. 독일에서 선불 유심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단에 말씀드렸던 텔레콤, O2, 보다폰을 보통 독일에서는 대형 3사 통신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 원하는 아무 통신사의 대리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는 꼭 여권을 지참해 주시고 거주지 등록증은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편지를 받을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도 미리 준비해 주세요. 대리점에 방문하신 후에는 직원에게 프리페이드 유심이 필요하다고 하면 되는데 꼭 프리페이드인 것을 강조해 주세요. 프리페이드인 선불 유심이 아닌 경우에 장기 계약이 돼버리면 난감하기 때문에 꼭 선불 유심인 프리페이드 유심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잘 알아들었다면 얼마 정도의 요금제가 필요한지 직원이 물을 텐데 사실 앞으로 충전 금액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정하실 수 있지만 제일 처음 충전 금액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5유로 이상이 있어야 한 달 요금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직원에게 15에서 20유로 정도 사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직원은 여러분들에게 여권을 요구하게 되는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신분 인증이 된 사람에게만 유심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간단히 여권을 인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후 간단한 인적사항과 주소, 서명 등을 마치시면 현장에서 바로 유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점에서 개통할 경우에 가장 큰 장점으로는 직원이 직접 유심을 바꿔 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해 줍니다. 물론 선불 유심도 온라인으로 배송받아서 직접 개통시킬 수 있기는 한데 본인 인증 등 절차가 조금 귀찮기 때문에 직접 여권을 들고 가서 개통을 하는 편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심 만들 때 적혀져 있는 핀과 퍽 번호는 간혹 입력하라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꼭 가지고 다니시거나 메모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심 활성화가 잘 되었다면 해당 통신사 앱을 다운받고 로그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대리점에서 끝까지 하고 나오시는 편을 전 추천드리고 중간에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직원에게 문의해 가면서 어플을 이용하시는 법을 체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플을 이용하는 이유는 선불 유심에 매월 돈을 충전할 때 사용하기 좋고 데이터 및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플을 다운받아서 로그인을 하시고 유심이 잘 연결되었다면 충전하기 독일어로는 아우플라든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이제 코드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코드는 아무 마트에서나 다 파는 이렇게 생긴 것을 사시면 됩니다. 해당 통신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렇게 생긴 것을 구매하시면 점원이 영수증 같은 것을 뽑아주고 이 영수증 안에 충전 코드가 적혀 있어요. 캐시코드라고 보통 합니다. 때문에 구매하신 후에는 영수증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꼭 챙겨주시면 됩니다. 독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의료 체계는 하우스아츠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하우스아츠트는 가정의학과라는 뜻으로 독일인 대부분은 지역에 본인이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하우스아츠트가 있습니다. 선택한 하우스아츠트는 앞으로 간단한 진료 및 약 처방, 진단서 등을 찍기 위해 방문하게 되고 특정 과의 전문의 연결까지도 대신 도와줍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병원을 처음 방문할 때에는 가정의학과를 통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과에 가기 위해서도 일단 가정의학과에 방문하여 간단한 진료를 받고 가정의학과에서 피부과 예약을 직접 해준 후에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저희 한국인들에게는 참 불편한 시스템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독일은 예약 문화이기 때문에 특히 가정의학과 방문 예약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병에 걸려도 의사 만나기 전에 다 자연 치유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아예 모든 상황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외국인 유입도 많아서 독일 시스템도 조금씩 유연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학과를 통하지 않고 바로 예약을 잡아서 특정과 진료를 보는 분위기도 점차 생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꼭 특정과를 급히 방문하셔야 할 때에는 특정과 더하기 지역을 구글에 검색하셔서 직접 전화를 걸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역 이름과 한인 의사 키워드로 구글에 검색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진료할 때에는 병원에 바로 돈을 지불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사보험을 가입하신 상태로 독일에 나오게 되실 텐데요. 이 경우 병원에서 주소를 입력하셔야 하고 그 주소로 1, 2주 내에 우편이 배달됩니다. 우편에 이제 진료받은 영수증이 있어서 이 영수증에 맞게 해당 계좌에 송금을 하신 후에 이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식으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 후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처방전을 지참하여 가까운 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또한 응급구조대 번호는 112입니다. 간단한 약들은 독일의 약국인 아포테케 A라고 크게 써져 있는 곳에서 구입이 가능한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영업하지 않지만 각 지역마다 주말에 여는 약국이 있습니다. 급하신 경우에는 구글 맵에서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독일의 통신 서비스와 의료 체계는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보다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섹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